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커발 2급 필기 2017년 1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의 중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문제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컴퓨터 일반은 6문제가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문제 정도만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19문제는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던 그런 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오디오 데이터와 관련된 용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인터레이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기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자, 그래픽 기법이 되기 때문에 오디오 데이터하고는 관련이 없죠. 자, 이미지의 대략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준 다음 점차 자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인물 사진이라면은 대략적인 어떤 모양만 이렇게 보여주고요. 점점점 눈, 코, 입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기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기법이 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퀀싱은 해석을 하면 이제 순서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은 이제 컴퓨터 일반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일렬로 또는 순서나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제작하거나 녹음, 편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퀀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음악적인 어떤 의미로 해서 여러분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데이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PCM하고 샘플링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CM 방식이라는 것은 펄스 코드 변조 방식을 뜻하는 건데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변조라는 것은 신호를 바꿔주는 것을 변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캠코더 중에서 그 디지털 캠코더를 보통 우리는 이용을 하지만은 예전에는 아날로그 캠코더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이제 찍게 되면은 아날로그 데이터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보통 비디오 테이프 형태로 해서 저장을 했는데요. 자, 그 비디오 테이프는 컴퓨터로 바로 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컴퓨터는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로 바꿔줘야 되는 작업,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코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인코딩하는 방식이 PCM이라고 보시면 돼요. PCM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데이터는 값의 높고 낮음을 이렇게 연속되게 데이터를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아날로그 표현 방식이 되는 거고요. 디지털은 1과 0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데이터를 결과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로 이렇게 변화를 해주는데 그 과정이 표본화라는 과정, 양자화, 부호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이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PCM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PCM 방식은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오디오 데이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동영상이란 것은 영상과 오디오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디오 데이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CM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번 보기 샘플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샘플링이 이제 표본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샘플링도 PCM하고 관련이 있고 오디오 데이터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런 값들을 자, 1과 0 형태로 해서 바로 바꿀 수는 없고요. 이것을 뭐 1.8, 6.5 자, 크기를 이렇게 실수 형태로 해서 바꿔주는 표면화 시켜주는 샘플링 해주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 양자화, 정수화를 시키고요. 정수화된 것을 이진술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디오 데이터하고 거리가 먼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무선 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주요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무선 랜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와이파이 보통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와이파이 환경 안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용어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리피터라는 얘기 잘 들어보지 못하셨죠? 자, 리피터는 장거리 전송하기 위해서, 아니, 근거리 통신망이 아니고요. 멀리 있는, 자, 컴퓨터끼리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장치가 리피터라는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무선 랜 카드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도 랜 카드가 다 있죠. 무선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랜 카드가 다 있고 PC에도 다 있습니다. PC는 유선도 있을 수 있고요. 무선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무선 랜카드가 있으면 무선으로 접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랜카드라는 것은 인터넷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되고, 유선도 있고 무선이 있는데 무선 랜 시스템에서는 무선 랜카드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AP라는 것은 액세스 포인트, 공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테나, 자, 안테나도 접속하기 위해서, 무선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소형화, 경량화를 비롯해 음성과 동작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를 의미하는 것은, 자, 웨어러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용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그림에 나와 있지만은, 자, 영화의 한 장면이 되겠죠. 이런 신발이라든지 시계라든지 만년필, 뭐 안경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이제 프로세서라든지 메모리가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착용을 해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웨어러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프로세서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로세서 레지스터라 그래서 별다른 것이 아니고요.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레지스터는 뭐예요? 가장 빠른 메모리가 되겠죠. 가장 빠른 이유가 CPU 내에 있습니다. CPU 내에. 보통 CPU하고, 자, 메인 메모리는 분리되어 있죠. 메모리하고 CPU는 분리되어 있는데 메모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메모리, 이게 레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하드디스크의 부트 레코더에 위치한다. 하드디스크가 아니죠. 자, CPU 내에 있는 거고요. 자, 2번 하드웨어 입출력을 전담하는 장치로 속도가 빠르다. 자, 입출력 전담 장치는 뭐예요? 채널이 되겠습니다. 주기획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할 때 유용한 메모리다. 이건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죠. 중앙처리장치, CPU에서 사용하는 임시 기억장치로 메모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접근 가능하다. 다음 중 윈도우즈의 홈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홈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먼저 설명드리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판에 있는 이제 네트워크 기능 설명드리기 전 이제 네트워크의 이제 기본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댁에 이제 컴퓨터가 다 한 대 있을 겁니다. 자, 이 컴퓨터가 대부분 인터넷망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네트워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 한 대만 있을 때는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것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2대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한 것을 네트워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원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자원을 여러분들이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연결된 것을 네트워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네트워크하고 뭐 거의 비슷한 이제 그 용어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이죠. 인터넷도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이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와 컴퓨터 이렇게 2대를 연결한 것도 네트워크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을 다 연결한 것도 이제 네트워크가 되고, 그때를 우리는 인터넷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전 세계 대부분의 통신망들이 서로 연결된 최대의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TCP/IP, 자, 뒤에 TCP/IP가 무엇인지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열려져 있는 구조다. 자, 인터넷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검색을 해서 또 다른 이제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열려져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컴퓨터들이 서로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약, 약속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친구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할 때, 자, 어떤 언어를 가지고, 한국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하려면은 어떤 언어, 규약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이제 그 통신을 하기 위한 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개의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에서는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주소라는 개념이 이제 사용이 되죠. 주소. 자, 여러분들 댁에 우편물이 배달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주소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처럼 컴퓨터에 각각의 컴퓨터마다 이제 주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소.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이렇게 이제 www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우리는 도메인 네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메인 네임. 자, 이게 인터넷 주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또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 것을 IP 주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컴퓨터는 이런 IP 주소를 사실 그 인식을 하는 건데요. 자, IP 주소는 사람이 기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기억하기 쉬운 형태인 도메인 네임을 주로 이용을 하고요. 자, 이것은 숫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위치라는 용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어판에서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이제 설정을 할 때는 네트워크 위치라는 용어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네트워크 위치의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기능을 제대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7을 설치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윈도우즈 7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인터넷 관련된 네트워크 관련된 설정을 같이 합니다. 그때 네트워크 위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7을 설치하는 과정 중에서 네트워크 위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위치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홈 네트워크, 그리고 회사 네트워크, 공용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트워크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댁에 있는 컴퓨터는 홈 네트워크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네트워크, 그리고 공용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이라든지 공항, 자, 이렇게 좀 보안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를 노출해서는 안 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공용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홈 네트워크는 개방을 하는 거죠. 서로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 사용자와 사용자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컴퓨터의 사용자와 장치를 신뢰할 경우에는 홈 네트워크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홈 그룹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홈 그룹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위치로 홈 네트워크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홈 그룹을 설정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트워크 위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홈 네트워크로 혹시 선택을 했다라면은 이제 그 홈 그룹을 또 선택을 하도록 설정을 하도록 과정이 또 진행이 됩니다. 자, 네트워크 위치가 홈 네트워크일 경우에는 홈 그룹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홈 그룹을 왜 설정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파일이라든지 프린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죠? 공유 설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 네트워크로 이제 네트워크 위치가 설정이 됐다라면은 서로 컴퓨터 간에 네트워크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이나 프린터를 이제 쉽게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홈 그룹을 설정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홈 네트워크 상에 있는 컴퓨터 중 하나의 홈 그룹을 만들고 나머지 컴퓨터들이 생성된 홈 그룹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댁에 만일 컴퓨터가 이렇게 두 대가 있어요. 자, 두 대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컴퓨터에 윈도우즈 7을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자, 먼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자, 이 컴퓨터가 홈 그룹이 되는 거예요. 홈 그룹. 자, 그룹을 하나 생성을 한 겁니다. 그룹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컴퓨터가 이제 설치가 되면요. 홈 그룹은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죠. 참여. 자, 그럼 이것이 이제 홈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되고, 이것은 뭐 참여하는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한글 윈도우즈 7을 가장 먼저 설치한 컴퓨터에서는 설치 과정 중에 홈그룹 생성 여부를 묻고, 그러니까 홈그룹을 만들 거냐라고 생성하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후에 설치되는 컴퓨터에서는 설치 과정 중에 홈그룹 참여 여부를 묻습니다. 자, 첫 번째 컴퓨터는 생성을 할 거냐 묻고요. 두 번째 컴퓨터는 참여를 할 거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물론 세 번째 컴퓨터, 네 번째 컴퓨터도 마찬가지겠죠. 참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글 윈도우즈 7 설치 과정 중에 홈그룹 설정을 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죠. 다음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어판에서 홈그룹 항목을 이제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홈그룹에 이제 참여하면 게스트 계정을 제외한 내 컴퓨터의 모든 사용자 계정이 홈그룹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일단 게스트 계정은 제외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게스트 계정은 방문자 계정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문자 계정을 제외하고요. 만일 내 컴퓨터에 사용자가 A라는 사용자, B라는 사용자, C라는 사용자가 있어요. 그럼 각각의 사용자, 물론 컴퓨터도 구성원이 되고 각각의 사용자도 이제 구성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홈그룹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 특징을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홈그룹을 이제 만들고요. 홈그룹을 참여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어판에서 이제 홈그룹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홈그룹 만들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홈그룹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요. 어떤 항목들을 공유를 할 거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 음악, 비디오, 문서, 프린터 이런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홈그룹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다른 이제 컴퓨터에서 이 홈그룹에 참여를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암호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홈그룹을 생성한 이제 컴퓨터에서는 필요 없고요. 이제 참여할 앞으로 만들어질 그 컴퓨터들이 필요한 암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암호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인쇄를 하려면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컴퓨터가 이제 홈그룹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컴퓨터부터는 이제 참여를 해야겠죠. 두 번째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어판에서 홈그룹을 이제 선택을 하면요. 이제 지금 참여라는 이제 그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클릭을 하고요. 홈그룹에서 이제 공유할 항목을 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홈그룹을 만들 때도 공유할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참여하는 컴퓨터도 어떤 것을 이제 공유를 할 거냐,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홈그룹에 이제 암호를 입력을 해야만 이제 참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홈그룹에 이제 속하게 되면요. 현재 컴퓨터가 속하게 되면은, 이제 공유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 이 홈그룹에서 나가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 메뉴가 있습니다. 홈그룹에서 나가기. 자, 이것을 클릭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홈그룹에서 나갑니다를 선택을 하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이제 홈그룹에서 나간 이제 설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홈그룹과 더 이상, 파일이 홈그룹과 더 이상 공유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마침 누르게 되면은 이제 홈그룹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요. 다시 여기서 홈그룹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에 홈그룹은 라이브러리 및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홈 네트워크의 PC 그룹으로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파일은 해당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변경할 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죠. 권한을 부여를 해야만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홈그룹이 이미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 자, 홈그룹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홈그룹을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홈그룹에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3번 전원이 꺼져 있거나 최대 절전 모드 또는 절전 모드인 PC는 홈그룹에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원이 꺼져 있다든지 절전 모드인 상태는 바로 PC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그룹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4번에 제어판에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 고급 공유 설정에서 파일 및 프린터 공유 끄기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홈그룹에서 나가기 마법사가 실행된다. 자, 홈그룹에서 나가는 방법은 조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홈그룹에서 나가기를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파일 및 프린터 공유 끄기를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프린터에서 공유한 파일과 프린터를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원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격 지원은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가 두 대가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의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B한테, 자, 내 컴퓨터가 좀 이상이 있으니, 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자, 원격으로 접속을 한다는 얘기는 내 컴퓨터에 대한 권한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는 A의 컴퓨터를 마치 내 컴퓨터인 것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격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내 컴퓨터를 한번 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요청을 하면은 B가 도와줄게요 라고 수락을 하는 겁니다. 자, 수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B가 A 컴퓨터에 이제 그 원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격 지원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먼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 도움을 줄 사람이 상황을 보고 이제 수락을 하는 거죠. 수락을 하고 그러면 원격 지원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 일단 머리에 두시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른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원격 지원을 시작한 후 도움받을 사용자가 들어오는 연결을 기다려야 한다. 자, 이거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자,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람, 그러니까 도움을 줄 사람이 먼저 요청하는 것이 아니죠. 도움받을 사람이 먼저 요청을 하고 도움 줄 사람이 수락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른 사용자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간단한 연결을 사용하거나 도움 요청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간단한 연결이라는 방법이 있고 도움 요청 파일을 또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간단한 연결이라는 것은 보통 두 컴퓨터가 모두 윈도우즈를 실행하고 인터넷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자, 이렇게 인터넷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간단한 연결이라든지 간편 접속 사용을 통해서 바로 원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자,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 도움 요청 파일이라는 것은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제 요청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 요청 파일은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원격 지원 파일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파일을 이용을 해서 그 어떤 암호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어떤 파일을 이용을 해서 접속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고요. 1번이 틀렸네요.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sumifs 이제 함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sumif는 조건에 맞는 그때의 합을 구하는 함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s가 붙었는데 복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조건이 있을 때도 합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는데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sum 함수는 범위를 인수로 받아서 이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되고요. sumif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 3개가 들어가죠. 조건의 범위, 그리고 조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3개의 인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는데요.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인수는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다섯 번째가 되겠네요. 자, 조건의 범위가 되고요. 자, 조건은 A00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계 범위는 F2에서 F5까지. 자, 그럼 제품 코드가 A001일 때 그때의 합계량의 합을 구하라 라는 수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서미푸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인수를 잘 보십시오. 합계 범위가 먼저 나와요. 자, 조건 범위하고 조건이 여러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의 범위, 그 다음 조건 1, 자, 조건 두 번째 조건의 범위, 자, 두 번째 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의 범위, 또 세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1과 조건 2를 동시에 AND가 되는 거예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에 그때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예시 보시면은 자, F 두 번째에서 F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합을 구할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합을 구할 범위가 되고 자, 이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조건이 들어왔네요. 자, 첫 번째 조건은 B의 두 번째부터 자, B의 다섯 번째까지 A001 자, 제품 코드가 A001이라는 조건 하나가 나왔어요. 자, AND가 되는 겁니다. 연결은. 자, B의 두 번째에서 자, E의 두 번째에서 E의 다섯 번째까지 자, 300 이상이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자, 이 경우만 있습니다. 자, 이게 조건을 만족하죠. 그때 판매량의 합계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풀이가 될 겁니다. 보세요. D 두 번째에서 D 여섯 번째. 이건 판매 실적. 이게 합을 구할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합을 구할 범위가 되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A 두 번째에서 A 여섯 번째까지가 연필이다. 자, 연필인 경우. 그 다음 B 두 번째에서 B 여섯 번째 서울. 자, 입력한 경우 그 결과는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자,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 행이 되겠네요. 300하고 이제 200이 되겠습니다. 더하게 되면은 500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